JK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오늘 처음 오셨는데 네. 간단한 자기소개라도 해주시죠. 네, 저는 코드스쿼드라는 소프트웨어 교육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부분 이제 코드스쿼드 자체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네, 저희 주로 5년 전에 NHN 넥스트라는 교육기관에 있던 교수들이 나와서 이제 계속 소프트웨어 교육을 계속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스타트업을 시작을 했고요. 교육을 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직접 운영 교육 학원처럼 일부 한 40-50명 정도 되는 인원들을 모집해서 운영하는 과정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우한형제들이나 라인, 커넥트 이런 기업들이 교육을 원할 때 저희가 또 교육 프로그램 설계부터 컨텐츠 제작하고 운영하는 것까지도 기업 교육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B2C와 B2B를 다 네, 둘 다 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려면 역시 B2B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밸런스를 좀 맞춰야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 어느 하나만 가지고는 밸런스 찾기가 어려워서. 그럼 기업 교육을 하면 그 콘텐츠는 기업에 귀속되는 거예요? 기업에서 재활용을 하거나 하나요? 그것도 계약할 때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대부분은 저희 시스템에 올려드리고 네. 그 뒤로도 계속 보실 수 있게 해드리고 있어요. 좋네요. 혹시 뭐 교육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잖아요. 요즘 특히 이제 그런 기업 재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는데 코드스쿼드만의 특장점 그런 게 있나요? 저희는 재직자들 교육보다는 지금 뭐 B2C로 가면 이제 모바일 iOS,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 프론트엔드, 뭐 노드나 자바 백엔드 이런 과정들을 직접 학생들을 취업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라서 그런 과정들과 그리고 그런 과정들이 일단은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거, 넥스트에서 했던 거 제일 이어서 많이 하고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는 기업들은 이제 주로 프로젝트 형식의 수업들, 그래서 우한 테크 캠프처럼 짧은 뭐 한 4주, 8주 기간 안에 프로젝트를 하면서 실무 경험들을 많이 쌓고 그 실무 경험들에서 프로젝트 경험들을 더 진하게 배우는 그런 프로젝트 과목들이 많고요. 재직자 과정들을 저희가 가끔씩 스페셜 코스라고 해서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열기는 해요. 네. 근데 대부분 다 딱 그 니즈에 맞춰서 뭐 주로 최근에 인기 있었던 것들은 TDD 클린 코드 뭐 아키텍처 개선하고 이제 대부분 개발자들이 선배 개발자들한테 받아보지 못했던 경험들을 제공해주고 싶은 그런 컨텐츠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렇군요. 지금도 사무실 거기 계세요? 그때? 네, 뱅뱅사거리 쪽에 있어요. 뱅뱅사거리. 네. 맞아. 가깝네요. 그때 오셨던 거기 맞아요. 계속 있어요. 지금 저희가 여기 있으니까 가깝지 서초에서 갈 때는 멀었어요. 네, 맞아요. 네. 네. 더 가까워지셨어요. 네. 거기가 사무실 뷰가 엄청 좋더라고요. 이게 전면 거울이 한쪽에 있는데 거기에 나무가 보여가지고 네, 바로 앞에 조그만 공원이 있는데 그 나무가 보여서 창가에서 코딩하고 싶은 느낌. 저희도 뷰는 좋지 않아요? 저희는 이쪽은 막혔잖아요. 이쪽은 좀 멀리 막혔고 저쪽이 약간 저쪽이 제일 그런데? 좋더라. 네. 뷰가 좋은데 뭐가 있다고. 바로 앞에 그 약간 건물이 로고가 하나 보이고. 예. 근데 어쨌든 저쪽도 뷰가 다 건물 뷰잖아요. 여기는 그 한강 아파트처럼 저 틈 사이로 강남역이 보이고. 한방이 보여. 또 옥상 가니까 산이 보이긴 하던데 저쪽에. 그렇죠. 옥상 가면. 네, 옥상은 좋더라고요. 강남에서 이렇게 딱 바로 창문으로 나무가 보이는 뷰가 그쵸. 있는 게 되게 좋아서 저희도 맞아요. 사무실 구할 때 느낌이 좋아서 네. 바로 올라가 앞에 봐야 보이는 큰 나무가 벚꽃나무거든요. 그래서 봄에는 벚꽃도 보이고 그 뒤로는 소나무들이 있어서 소나무도 좀 보이고. 한 번도 못 놀러 가봤어요. 그래요? 네. 한번 오세요. 안 됐네. 저도 못 올라가 봤는데. 여기는 처음 하신 거고, 학교님은 처음이지만. 다음에 녹음하러 오세요. 네. 그래야 되겠네. 가서 한번 노골님은 초대해볼까요? 한번 가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요?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오픈 기념으로, 이사 기념? 그렇게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아직 영향력이 없는데 한 1-2년쯤 지나면은 구독자가 좀 더 생기면은 그때 홍보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네. 저희가 이제 목표는 꾸준히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냥 지금까지도 그래도 한 6달 정도 꾸준히 한 것 같아요. 네. 한 달도 안 빠지고 한 한 주도 안 시간이요. 빠지고. 한 주 빠졌어요.
아 그래요? 연휴? 오. 설인가 추석인가. 그래서 그때 스페어로 하나 올렸잖아요. 아 맞아. 법사님이 사이더 강의하고 맞아. 5분짜리. 5분짜리라도. 열심히 근데 하고 있긴 뭐 합니다. 저희야 뭐 이렇게 뭐 지금 6개월? 좀 6개월 됐나요? 6개월 동안 이렇게 6개월 넘었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아무튼 네. 그 정도 기간만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JK님은 WWDC를 거의 10년 가신 거죠. 네. 10년. 10년째였어요. 연속으로. 네. 그래서 오늘 WWDC 이야기 들으려고 네. 모셔봤어요. 저희도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깊이가 나죠. 그쵸. 저한테 무슨 얘기 하셨어요? 제가 못 듣고 왔네요. WWDC랑 약간 애플 까는 이야기였나? 스탠드가 어떻게 100만 원. 아, 그쵸. 잘 네. 몰라서 키노트도 안 봤어요. 저 요즘에 아이폰 개발 잘 안 하면서. 승진하신. 저 맨날 CP님이 진짜 잘 아이폰 개발 뭐 안 해서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게 승진을 하셔서 그러시는 거거든요. 아이폰 개발 안 하면 승진하는 거예요? 승진 아니죠. 원래 원래 CTO였잖아요. CTO였는데 이제 바빠지신. 네. 근데 이제 10년이나 WWDC 보셨고 진짜 잡스도 보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제가 한 번 갈 잡스. 땐 잡스가 없었는데. 아 그땐 잡스가 있었어요. 10년 전이면.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궁금하긴 해요. WWDC 처음 가셨을 때는 별로 그렇게 유명한 컨퍼런스는 아니었던 것 같기도 네. 하고. 잡스 팬들의 모임 같은. 그렇죠. 그리고 사실 WWDC가 30주년이거든요 올해가. 30년 된 거예요. 근데 10몇 년 전만 하더라도 솔드아웃이 안 됐어요. 솔드아웃이 된 적이 없었어요. 10몇 년 전에는. 네. 아이폰이 나오기 전에는 솔드아웃이 된 적이 없어서 그때 당시만 해도 티켓도 좀 더 저렴한 게 있었고요. 가격도 좀 저렴한 게 있었어요. 네. 놀이공산 이렇게 빅5 뭐 이런 것처럼 5명 가면 할인해주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우와. 아 그럼 JK님이 처음 가셨을 때 아이폰이 나오기 전인 건가요? 딱 저는 그 시기부터 갔죠. 꾸준히 간 건 그때고요. 나오는 시점에. 네. 그 전에는 사실 애플 코리아에서 이제 맥 개발자들 위주로 해서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 전에도 2000년대 초반에는 있었는데, 네 그때는 좀 다른 느낌이었고, 아무튼 최근 10년은 아이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아져서 그래서 그런 걸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저한테 이제 애플이 어떤 느낌이냐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알던 동네 친구인데 갑자기 락스타가 돼가지고 다시 만나기 힘든 거예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전엔 좀 자주 만날 수 있었는데 자주 뭐 맘만 먹으면 가서 만날 수 있었는데 요새는 이제 가고 싶어도 돈을 쓰겠다는데도 뽑혀야 갈 수 있으니까. 네. 그렇네요. 저번 주에도 슬픈 사연 얘기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GP님의 슬픈 사연이 네, 굉장히 네, 유명한 사례가 돼버렸죠. 네. 그때 막 말해주셨어요. 어떻게 해보라고 막 해봤는데 잘 안 돼가지고. 그냥 그때 그래도 한번 가본 게 와이프한테도 아이씨 너무 억울하다 막 그랬는데 와이프가 한번 가보길 잘했다고 했는데 그때 2배 내고 가길 잘했어요. 지금 애 나와가지고 몇 년 더 못 가겠는데. 그때가 2017년인 건가요? 재작년인가? 재작년이었던 네, 것 같아요. 맞아요. 2017년에. 그럼 그렇게 뽑히기 어려운 거 어떻게 10년이나 연속으로 가시게 된 근데 거예요? 그 랜덤 셀렉션 한 지는 5, 6년밖에 안 됐고요. 그 전에는 솔드아웃이 안 됐었기 때문에 선착순이었어요. 그냥 광클리고. 네, 그래서 2010년만 해도 한 달 동안 티켓이 다 안 팔렸었어요. 한 달 돼서 매진됐네 이 정도였거든요. 네. 어느 시점에 빨리 클릭하면 네, 된다고. 근데 곧 다음 행가에 8분. 맞아요. 그다음 한 달, 일주일, 8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줄어들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눌러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래서 랜덤 셀렉션으로 바뀌었죠. 네. 그게 어떤 게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한국에서도 요새 컨퍼런스 하면은 선착순을 하면 진짜 거의 30초 만에 끝나는 데들 되게 많잖아요. 파이콘 막 장애나고. 그렇죠. 장애도 나고. 그런 거 보면 어떻게 하는 게 좀 공평한지 좀 생각이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지금 애플은 완전 추첨된 거죠. 추첨이 바뀌었죠. 구글도 그랬잖아요. 네, 구글도 추첨. 구글 I/O? 그렇죠. 근데 거기는 비싸도 그렇게 되니까 신청을 진짜 많이 하니까 신기한. 근데 뭐 모르겠어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려면 랜덤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선착순 눌러야 되잖아. 안 그러면. 그렇죠. 선착순이 그 시간에 뭔가 다른 일을 해야 되거나 사정이 있어서 그 시간에 접속을 못하면은 마감돼 버리니까. 네. 또
저도 랜덤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전 세계 다 지원을 해야 되니까 그쵸. 특정 시간대에 하면 이제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애플은 특히 그렇겠네요. 랜덤으로 하고 구글이나 애플 보면 필요한 사람들한테 다 어떻게 나오더라고요. 기업 통해서 나오든 이쪽 기업에 티켓 몇 장 줘서. 왜냐면 랜덤으로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진짜 그런 걸 싶은 사람이 중간에 관리해주는 이제 디벨로퍼 릴레이션십 포지션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주요 회사들 뭐 커뮤니티에 뭐 기여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좀 관리를 해서 가고 싶으세요? 떨어졌는데 가고 싶으세요? 그러면 이제 본사에 얘기해서 기회를 다시 주기는 해요. 그 포지션이 그런 업무도 하는군요. 요새 한국에도 되게 많이 얘기 나오잖아요. DR 많이 생기죠. 신기하네요. 그래서 뭐 10년 동안 참여하시면서 혹은 이제 이번 이벤트가 30주년이라고 하니까 30주년에서 특별하게 뭔가 있었던 그런 이벤트? 그런 게 있어요? 10년 전 느낌하고 다른 거는 일단 뭐 잡스가 있고 없고도 그 사이에는 되게 느낌이 달랐거든요. 2012년 뭐 11년 이때는 잡스가 있고 없을 때니까 그때만 해도 막 그 아이폰이 성장하고 있고 굉장히 화두가 많이 돼서 이슈가 많이 되던 시기였고 이제 그때 애플의 고민은 맥과 iOS, macOS와 iOS가 전혀 다른 플랫폼인데 만들어놨는데 내부적으로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이걸 어떻게 합쳐서 관리할 거냐가 제일 큰 이슈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제는 각자 OS에서 더 발전적인 것들을 많이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iOS가 UI가 한번 완전히 뒤집히면서 6에서 7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디자인 철학이나 디자인 가이드라인 이런 게 싹 바뀌어가지고 한번 다 개편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쯤에 이제 스위프트가 새로 나오면서 언어가 한번 새로 바뀌는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UI가 한번 바뀌고 언어가 한번 바뀌고 이제 OS가 이제 바뀌었던 시기에서 그렇게 차츰차츰 바뀌어가면서 지금은 이제 그 가지수가 더 많아진 거거든요. macOS, iOS, 이제 아이패드 OS라고 불리는 아이패드, tvOS, watchOS 이렇게 플랫폼들이 점점 많아졌잖아요. 이 모든 플랫폼이 다 매년 새 버전이 나오고 각자 도생을 더 잘하기, 생태계를 더 잘하기 위해서 각자 뭐 앱스토어나 그 콘텐츠들이 분리가 되는 시점이고 그게 서비스와 맞물려서 뭐 뮤직이면 뮤직, TV면 TV 뭐 이게 각자 플랫폼에 또 다 다른 형태로 또 제공이 되기 시작했고 거기다가 하드웨어까지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굉장히 이제 애플 엔지니어들 얘기 들어보면 진짜 갈려 들어가고 있는 느낌이 그래서 재작년에 갔을 때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엔지니어로서 애플의 엔지니어로서 요새 어떠냐고 물어보면 회사가 하는 방침이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보자. 다 만들어보자. 하고 싶은 걸 다 해보자라는 거였대요. 근데 그게 하다가 iOS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버그가 많아지니까 퀄리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한 2년 전에.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거에 반발을 해서 나간 사람들도 있고 너무 달리기만 하고 새 기능만 넣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그거에 반발해서 좀 이제 작년에는 퍼포먼스를 더 높이고 최적화를 더 많이 하는 걸로 좀 쉬어가는 해로 재작년 겨울부터 작년까지 쭉 거의 그렇게 지냈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많이 나와야 되는 기능들이 로드맵상에 있었던 기능들이 거의 뒤로 밀린 거였어요. 그러다가 올해 다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굉장히 내용이 많고 작년에 내용이 굉장히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하드웨어는 심지어 발표 안 하고 그냥 은근슬쩍 내놓은 것들이 벌써 작년 겨울부터 올해 사이에 거의 한두 달에 한 번씩 매 새 디바이스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밀렸던 애들 다 나오고 있고 소프트웨어도 이제 밀어놨던 거 로드맵사에 반영하고 있고 그 사이클이 이제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좀 다져가기도 했고. 작년 WWDC 얼마나 할 게 없었으면 올해 내놓을 걸 또 그때 미리 말했잖아요. 마지판 그게 이번에 프로젝트 맞아요. 이름도 바꿨는데 작년에 할 게 없었는지 내년에 할 거라고 프리뷰를 냈죠. 애플 앱은 뭐 미리 적용했지만 원래 그때 소문이 많았거든요. 그 마지판이라고 아이패드 앱을 어디서 돌리는 거를 내놓을 거라다고 루머가 많이 돌았거든요.
근데 요즘 애플도 뭐 100%잖아요. 거의. 근데 안 나오고 그때 OS 개선하고. 네. 개선된 게 되게 좋긴 한데 앞으로 이제 또 변화를 생각하면 아직도 지금 하고 있는 거는 1, 2년 뒤에 또 나올 거니까. 그쵸. 어마어마하게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애플 개발자들이 더 달려야 되는데. 인텔처럼 외계인을 열심히 잡아야겠네. 지금 이번에 아이폰 개발자들 엄청 좋아했잖아요. 발표된 것 때문에. 어떤 것 좀 때문에요? 힘들었는데 뭐 스위프트 UI나 뭐 이런 것들 안드로이드 개발자에 비해서 약간 힘들었던 부분이 있으니까 애플이 안 해줘가지고 그동안 좀 더뎠던 부분들이 다 이제 다른 방식으로 좀 그게 개발하는 방식이나 이런 거 자체가 크게 바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좀 이제 그게 이제 개발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이제 그동안 지금 개발 플랫폼은 사실 넥스트 스텝 30년 전에 있었던 잡스가 나가서 만들었던 넥스트 스텝의 프로젝트 빌더나 인터페이스 빌더의 그 철학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게 엑스코드에 그대로 녹아져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버릴 수 있는 시기가 돼가고 있고 그걸 버리는 거였기 때문에 더 이제 준비를 많이 한 것 같고 원래 뭐 작년에 나왔어야겠지만 못하고 넘어갔던 게 이제 지금에야 발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버린다고 하면 새로운 뭔가를 채택하는 거잖아요. 저 뷰를 만드는 거를 기존까지는 위즈윅 도구에서 디자인을 하고 그게 이제 뭐 XML 형태로 마크업이 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앱에서 로딩해서 이제 사용을 했던 구조였다면 이제는 그 뷰를 추상적으로 그냥 스위프트 코드로 선언적으로 선언을 하면 마치 CSS 설계하는 것처럼 마크업과 CSS 섞여 있는 형태의 뷰를 작성을 하면 그게 이제 라이브 뷰 형태로 바로 한로딩이 되고 그 자체가 뷰가 코드가 돼요. 컴파일하면 그냥 뷰 코드에 오브젝트 파일이 생기는 거라서 뷰를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심지어 이제 RxSwift, Rx에 해당하는 리액티브X에 해당하는 그 이벤트 프레임워크인 콤바인 같은 것들이 데이터 바인딩을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가 들어가면서 그 뷰 코드에다가 바로 데이터를 바인딩할 수 있는 형태가 제공이 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최근에 유행했던 RxSwift를 사용하면서 뷰와 뷰 모델, 뭐 데이터 모델을 바인딩하던 형식이 그냥 스위프트 UI 안에서 다 가능한 상태가 돼버렸어요. 제가 프론트 개발자가 아니라서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약간 리액트나 뷰 JS 이런 거랑 비슷하게 구조가 흘러가는 건가요? 네, 많이 비슷한 면이 있어요. 네, 그 특히 이렇게 그 플럭스에서 얘기하는 그 단방향 스테이트 관리 흐름, 뭐 이거 자체가 그대로 제공이 되는 거라서 좋네요. 좋은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 좋은 거죠.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 기술 자체가 좋은 건 있겠는데 그걸 적용하려면 또 뭐 공부하고 또 새 플랫폼에다만 적용이 가능하니까 맞죠. 그걸 적용하려면 또 iOS 13부터면 이전 버전이 다 사라질 때까지 또 적용을 못 할 수도 있고. 저는 그래서 사실 스위프트 UI 같은 게 언젠간 나올 것 같긴 했는데 약간 안드로이드 쪽은 안드로이드 뭐 서포트 라이브러리인가? 그 UI 쪽이 약간 분리돼 있대요. 메인 OS랑. 그래서 메인 OS가 약간 옛날 버전이어도 이 UI 관련된 게 업데이트가 되면 옛날 버전도 다 쓸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아이폰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 생각했거든요. 아이폰 iOS 한번 나오고 그 버전이 지금 새로 나온 게 13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에 대해서만 이 신기능을 적용하고 싶으면 이제 2년은 걸려야 돼요. 최소 9버전을 진짜 빠른 회사가 2년 있으면 그런 9버전을 버리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도 이제 다 좋다고 하는데 당장 개발자들이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한 2년 기다려야 되는, 물론 애플 쪽은 이런 거 하면 또 오픈소스가 나오긴 하는데 어떤 오픈소스야? 이걸 옛날 버전에서 쓸 수 있게 하는 오픈소스를 하위 완성을 해주는, 그냥 애플이 그냥 대충 던져놓으면 그걸 누가 만들어요. 그건 한 2년은 시한부 인생으로 이제 네, 이미 이제 DSL처럼 컴파일에서 스위프트 코드를 바꿀 수 있는 게 제공이 되면 그런 말씀하신 그런 툴들이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코드를 빌드해주는 작업들을
임시로는 가능할 것 같은데 좀 애플이 하는 거랑은 좀 다를 수도 있겠죠. 성능상의 이슈도 있고. 그래도 뭐 스위프트 바뀔 때보다는 낫죠. 언어가 바뀌었던 거니까. 네. 언어 바뀔 때는 그 발표 나자마자 막 트위터에 사진 돌아다녔잖아요. 오브젝티브 C 책 막 쓰레기통에 던져놓는 거. 스위프트 UI는 어쨌든 UI 단을 한 단계 더 추상화해 놓은 거라서 얘는 뭐 iOS에만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macOS나 iOS나 뭐 watchOS나 다 똑같은 뷰의 추상화 레벨로 얘네들을 뷰를 디자인할 수 있는 거라서 네. 그 추상화되어 있는 걸 사용하면 그 해당하는 플랫폼의 UI가 그 화면에 맞게 보일 수 있게 해주는 거라서 네, 그런 면에서는 되게 애플을 또 필요한 거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 그 플랫폼마다 뷰 작성하는 게 다 달랐는데 네. 이제 그걸 한 단계 올려놨기 때문에 하나의 디자인 표현으로 다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가 되게 좋은 거. 이번에 아이패드 OS도 나왔잖아요. 예전에 이제 김정님, 제키님이나 CP님한테 듣기로는 OS가 점점 통합될 거다. iOS랑 macOS랑 통합되는 방향으로 갈 거다라고 했는데 정작 이제 아이패드 OS를 따로 내고 막 watchOS도 나와 있고 이래서 이 뭐지 다시 분리되는 건가라고 이제 지난주에 제가 CP님한테 여쭤봤는데 제키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작년에 그 마지판 얘기를 하면서 macOS를 다른 거랑 합치진 않을 거다. 그쵸. 맥을 뭐 아이패드랑 합치진 않을 거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맥 자체를 없앨 것 같진 않은데 대신 사용성 측면이나 앱 생태계 측면에서 저는 작년에 그 얘기를 했을 때 앱스토어를 합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워낙 아이패드 앱은 개발하는 회사들이 많고 앱이 많은데 맥앱은 맥앱스토어는 굉장히 취약하고 확장이 안 되고 활성화가 안 된 상대적으로. 그리고 맥앱을 잘 만드는 걸 되게 어려워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에는 잘 만든 아이패드 앱을 맥에서 똑같이 돌릴 수만 있으면 그리고 그걸 맥앱 스토어에서 받을 수만 있으면 맥앱 시장도 활성화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플랫폼을 통합하는 것보다는 이 플랫폼에서 아이패드 앱의 UI가 돌아갈 수 있는 형태의 프로젝트를 만든 거고 그걸 보팅해서 여기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그대로 이쪽 스토어에서 팔고 다운로드 받아서 똑같은 맥앱으로 돌아가게끔. 근데 그것도 UI를 아이패드 앱 거를 가져오지만 대부분 가져오지만 맥앱에 다 잘 맞게 그 같은 UI지만 다른 UI가 보이게끔 그거를 처리를 해주더라고요. 예를 들면 메뉴, 뭐 마우스 클릭 뭐 이런 것들을 다른 방식이지만 여기서 동작하는 거와 같은 맥앱인 것처럼 느끼게끔 해주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맥앱과 아이패드 앱은 사실 다른 거다. 사용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옮긴다고 해서 좋은 맥앱이 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되게 기존의 맥 개발자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애플은 애플답게 얘기한 거는 UI만 그 코드만 옮기면 맥앱에 해당하는 앱은 맥앱처럼 보이게 우리가 해줄게 인 거예요. 그럼 지금 마지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프로젝트 카탈리스트로 이름이 바뀌었고 카탈리스트가 새로운 카탈리스트? 몰라 그냥 프로젝트 이름이 그거래요. 네, 그걸로 바뀌었어요. 바뀌고 OS랑은 다른 거죠. 카탈리나. 카탈리나는 그냥 맥OS 이름 버전 이름이고 거기에 이제 아이패드 앱을 맥에서 띄울 수 있게끔 이제 준비가 됐다. 자기들 내부 프로젝트 이름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냥 아이폰 개발자는 그냥 아이패드 앱을 개발하면 그 중에 그냥 뭐 함수 몇 개 써서 가지고 조금만 하면 이게 그냥 맥에 뜨니까 약간 그런 개념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를 프로젝트 이름을 따로 붙인 느낌이었어요. 그럼 지금 iOS가 있고 아이패드 OS가 있고 또 macOS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세 가지가 거의 같은 베이스에서 돌아가는 OS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원래 아이패드는 같은 거였는데 이제 아이패드가 조금 떨어져 나왔고 맥은 사실 좀 많이 달랐거든요. 그렇죠, 달라져. 그러니까 UI뿐만이 아니라 뭐 NS 스트링 뭐 이런 이름들도 다 조금씩 달랐어요. 가지고 아이폰 개발하던 사람이더라도 이쪽 걸 좀 배웠어야 되는데 이제
패드 앱을 그렇죠. 실행할 수 있다고 하니까 밑에 레벨은 다 동일하고요. 코어 OS나 이런 밑에 추상화되어 있는 핵심적인 부분은 다 비슷하고요. 네. 이제 UI가 다른 거예요. UI를 만드는 kit들이 달랐는데 앱킷, 뭐 맥OS는 앱킷, 아이패드는 iOS는 UI킷 이런 게 있었는데 UI킷으로 만든 거를 앱킷 대신에 맥OS의 코어OS 위에서 돌릴 수 있게 해준 거고 그 화면이 그대로 나올 수 있게 해준 거고 네. 단지 화면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앱킷에 있는 메뉴 네. 뭐 그리고 앱킷 말고도 이제 뭐 웹킷이나 지도를 쓰는 거나 뭐 주소록을 쓰는 거나 파일 시스템을 쓰는 거나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다 추상화를 해놔서 이쪽에서 돌리는 거나 이쪽에서 돌리는 거나 동일한 사용성을 갖대 느낌은 다른 거죠. 맥앱이 메뉴바도 있고 뭐 신호등도 있고 이런 게 맥에서 나오고 아이패드에서는 그게 없지만 네, 똑같은 UI의 사용성을 그대로 터치로 쓰면 여기 마우스 클릭을 할 수 있고. 그럼 접근을 좀 다르게 할 수 있겠네요. 원래 웹앱에서도 뭔가 중간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모바일 퍼스트로 만들어라. 그럼 다 된다. 이제 맥앱을 만들 때도 맥앱이 아니라 아이패드부터 만들어서 이게 맥에도 잘 돌아가게 네. 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네. 맥앱 자체는 대부분 무조건 그 방향으로 네, 가겠죠. 그렇게 가는 회사들이 많았으니까 맥앱은 안 만들고 아이패드 앱은 만들었던 회사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아이패드 앱 만들었던 거 그냥 돌아가게 해줄 테니까 옮겨줘 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의 그런 회사들이 어떤 거냐면 이제 프로덕티비티 이제 회사와 관련된 업무용 앱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게임 이런 게 되게 컸었죠. 네, 그런 게 맥용 게임은 거의 안 만드는데 아이패드 게임이나 iOS 게임은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네. 그런 생태계를 가져오면 맥앱 생태계는 굉장히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그럼 그런 거 애매해지겠다. 요즘 모바일 게임 리니지 M 같은 거를 사람들이 컴퓨터로 하는 게 유행이잖아요. 그 네. 에뮬레이터 떼가지고 굳이 PC용 리니지가 있는데 모바일용 리니지를 두 개씩 막 띄우고 하나 띄워가지고 하는데 애플은 그게 필요 없어지겠네요. 그러니까 애플은 맥 쪽에 게임이 없잖아요. 그래서 맥을 산 일반 사용자들의 제일 큰 불만은 게임이 없어. 이제 애플 스크립트가 제일 인기 있는 언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것도 소고현 할아버지가 좋아하시겠네요. 애플 스크립트 만드셨다. 그러게요. 최근에 맥에서도 뭐 게임 플랫폼도 발표하지 않았어요? 이번은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 지난번에 뭐 했는데 아케이드? 네, 그거는 맥만은 아니고요. iOS나 tvOS나 다른 모든 플랫폼에서 그것도 그 스트리밍에 가까워서 그럼 크게 상관없을 수 있겠네요. 게임들을 서비스하면 그 OS 단에서도 다 사용할 수 있고 뭐 요번에 나온 것처럼 tvOS는 게임 콘솔 조이스틱 다 쓸 수 있다고 하니까 패드들 다 쓸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 맥이랑 이제 iOS, 아이패드 OS 이야기 나올 때 예전에 이제 MS가 OS 한창 만들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나중에 들어왔는데 이제 OS 결국 하나로 통합될 거다. 그래서 MS가 과감하게 윈도우를 모바일까지 통합되고 앱도 똑같이 실행할 수 있게 막 만들어서 밀었는데 결국 실패했잖아요. 네. iOS, 타블렛 이것까지 다 똑같은 한 OS로 만들다 보니까 실패하고 구글도 그거를 계속 시도해서 심지어 안드로이드가 없어지고 크롬 OS로 통합될 거다는 이야기였었는데 구글도 그거 약간 접고 애플도 결국 하나로 하지 않고 결국 나누고 그걸 이제 위쪽에서 자기들이 해주는 방향으로 바뀌는 거 보면 이제 트렌드가 이렇게 또 바뀌어버렸나 봐요. 한때는 진짜 OS 하나가 모바일부터 다 통합할 줄 알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도 써보니까 타블렛은 타블렛에 맞는 게 있고 모바일은 모바일 있고 이쪽은 다 달라가지고 지금 윈도우는 어떻게 된 거죠? 그냥 윈도우 모바일 접었어. 아예 접었죠. 없어졌죠. 윈도우 모바일 아예 접었는데 제 생각에는 윈도우가 접고 좀 보다가 나중에 또 할 것 같아요. 네. 요즘 트렌드면 MS가 스스로 많이 안 하잖아요. 그렇죠. 있는 거 갖다 쓰지. MS가 곧 안드로이드 할 수도 있죠. 크롬 띄워가지고 엣지를 크롬으로 한 게 그런 큰 그림일 수도 있어요. 크롬 쪽은 그런 시도가 있었어요. 그 프로젝트 카탈리스트처럼 안드로이드 앱을 크롬에다가 크롬 OS에 띄우는 그게 몇 년 전에 나왔어요. 근데 터블 NAC 완벽하게는 안 돌고 그냥 대충 도는 느낌이었는데 구글은 그걸 잘 안 미는 것 같은데 애플이 만드는 건 확실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 iOS 맥 앱 다 만들다가 맥 앱을 버리는 회사들이 있어요.
유지보수 안 해야지 하면서 그 대표적인 게 네. 트위터거든요. 트위터였죠. 네. 트위터가 맥 앱이랑 진짜 잘 만든 사람이 만들었는데 네. 트위터조차도 이거 맥 앱 관리하기 싫은 거야. 그냥 근데 이번에 키노트 때 그 얘기가 있었죠. 엄청 큰 소식이 하나 있지 않았어요? 뭐야? 그 카탈리나에서 트위터에 부활한다고? 네, 그게 카탈리나에 부활하는 게 아니라 이 방금 말한 그거예요? 카탈리스트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 이미 포팅을 만든 해가지고, 아이패드 네. 앱이 있으니까 그걸 포팅했다는 거죠. 이걸 그냥 이렇게 해야지 이런 거예요. 하루 만에 포팅에 성공했어.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 그래요? 포테이션이. 네. 뭔가 좀 바꾸긴 해야 되나 보네요. 그러니까 빌드를 새로 해야 되는데 그 옵션들을 좀 넣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하루 만에 포팅에 성공했어. 그런 이거였어요. 얘기였구나. 그런 거 생각하면 맥 OS만 만들던 사람이 없어질 수도 있어. 어렵네. 베어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맥 OS 쪽에서는 되게 그런 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앱스토어에 안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앱스토어에 올릴 때 거기 정책이 엄청 까다로워서 뭐 기능적인 부분이나 시스템적인 거 건드리면 안 되니까 이제 그냥 맥 앱스토어에 올려도 따로 배포하거나 뭐 수수료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긴 해요. 저 그런 앱 만드는 애들은 계속 그렇게 사는데 그런 앱 만들어봤자 돈이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약간 좀 뭔가 맥 스토어에 없으면은 소외된 느낌이긴 하죠. 네. 그렇게 나갔던 애들이 되게 잘 나가는 애들이었죠, 사실은. 앱스토어에 안 팔아도 되는 애들이었기 네,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애들은 뭐. 대세는 바뀌어가는 거군요. 확실히 애플이 OS는 잘하는 것 같긴 해요. 뭔가 방향을 빨리 읽은 것 같아요. 알프레드 대표적인 사례 아니에요? 알프레드. 알프레드 앱이 있을걸요 앱스토어에? 알프레드 지금 보니까 7년 전 버전 1.2. 아 그래요? 살려는 네. 났나 보네요. 1.2. 1.2면은 뭐 이번에 지금 4가 새로 나왔는데 그쵸. 네. 그냥 명색만. 두 개 올리는 경우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옴니 쪽 되게 좋아하는데 그쪽도 보면은 두 개 다 하더라고요. 이쪽에도 하고. 워낙 오래된 회사예요. 엄니는 그래도 버전은 같이 올려주는 알프레드처럼 이렇게 걔네도 그런 거 되게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옴니 이쪽에서 같은 산 애들이 사람은 되게 타격이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맥앱 잘 만들던 원래부터 그쵸. 앱킷에 옛날 맥킨토시부터 있던 네. 애들이었기 때문에 원래 잘 만드는 애들인데 아이패드랑 차별적으로 잘 만들던 애들이 그러게요. 영향이 좀 있을 수는 있겠죠. 저는 오히려 아이패드를 쓰면서도 아이패드에서만 쓰는 앱은 많이 없었거든요. 모르겠어요. 이 성향 탓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구나. 뭐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긴 해요. 네. 그런 쪽으로 어떤 좋은 앱들이 근데 뭐 나오는지. 슬랙이나 이런 것처럼 일렉트론 기반으로 네. 맥앱을 만들었던 회사들이 이제 아예 아이패드 앱으로 하나만 유지보수해도 되니까 아. 그런 건 가능할 수도 있겠어요. 일렉트론 만든 맥앱이 iOS에서는 안 돌아가겠죠? 네, 안 들어갔죠. 네. iOS는 그러겠네요. 네이티브였으니까. 네. 근데 슬랙은 굳이? 아 슬랙은 일렉트론 만들면 리눅스 사용자들이 버림당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아 그럴 수도 있죠. 그전에 맥이랑 이거 하려고 했는데 근데 어차피 그냥- 윈도우도 일렉트론이니까 버리진 않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맥 OS만 지원하는 앱이 늘어나는 거죠. 일렉트론 한 목적은 맥이었는데 굳이 윈도우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리눅스가 제일 애매한 것 같긴 해요. 리눅스가 앱 생태계가 많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그쪽은 또 프리OS로 비슷한 것들을 만드는데 막상 유지보수 안 되고 하면은 이게 유로로 쓰는 앱에 비해서 메리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맥이나 윈도우에 쓰던 거에 비해서. 그쵸.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밀리는 것 같아요. 그나마 일렉트론이 있어서 좀 그쵸, 나았는데. 일렉트론이 있어서 요즘 조금 그나마 이거 써도 네. 괜찮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또 이제 판도가 바뀔 수도 있고. 아, 아니 리눅스 안 쓰시잖아요. 왜 이렇게 한숨을 쉬나요? 그래도요. 마음속에 언제나 응원하는 일렉트론 모바일 일이 OS 잘 안 나오면 풀리는 안 되나? 친구 같은. 일렉트론 모바일 OS 나오면 잘 될 것 같은데 느려도 근데 좀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슬랙 같은 것도 일렉트론으로 엄청 무겁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이게 완전 크롬을 막 옆에 많이 띄워놓으면 10개씩도 띄워놓은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러다 메모리 보니까 장난 워낙 아니죠. 무거워서 엄청 무겁죠. 차라리 아이패드 같은 걸로 좀 그런 느낌으로 최적화되면 잘은 모르겠지만 메모리 관리라든지 최적화되면 훨씬 깔끔할 것 같긴 해요. 슬랙은 저 아이패드 앱도 잘 깔끔해서 딱 그 지금 맥에 떠 있는 거랑 똑같잖아요 화면이. 거의 똑같죠. 네, 그래서 그거 그냥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노션이 빨라지려나? 노션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근데 맞아, 노션이 노션은 iOS 앱이 구리잖아요. 아 맞아. 저 순간 그 생각이 들었어. iOS 앱이 구리구나. 반대가 되고. 노션 약간 웹앱 쪽이 특기라서 iOS 앱이 좀 그렇게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경험이. 그러네. 아무튼 그런 메리트가 있을 수 있겠네요. 장단점이 있겠네요. 어느 쪽을 더 잘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애플 쪽에 좀 집중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사실 CP는 마음은 웹앱 쪽이 훨씬 크지 않아요?
그쵸. 저는 웹앱 쪽이 좀 크긴 하죠. 아니, 그게 약간 그것도 있어요. iOS 개발 최근 몇 년 하면서 너무 고통받아서 그러니까 뭔가 아까 말한 대로 뭐 스위프트 UI도 없고 막 스위프트 자체는 좋았는데 그런 부분이 안드로이드 대비 힘드니까 그리고 막 구글이랑 이쪽도 웹 쪽 OS 밀려 그러고 일렉트로닉도 워낙 잘 나가고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엔 또 반대로 이제 확실히 좋은 부분도 있어요. 그 옴니나 이런 회사들 보면 소규모 개발자들이나 뭐 이렇게 개발만 잘하면 확실히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큰 회사도 웹앱은 이제 섞어서 쓰긴 하지만 당근마켓 같은 경우도 네이티브가 확실히 빠른 부분이 있고 이제 좀 변화가 센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웹이 적당히 섞이는 게 좋은 것 같고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도 뭐 지역 소상공인들한테 뭔가를 제공해주는 어드민을 만들고 싶은데 웹을 만들면 안 쓰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그죠. 근데 이제 뭐 물론 그분들이 맥을 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추세가 가속화되면 모바일 앱만 만들어서 우리가 그대로 이 사용자들한테 경험을 그대로 줄 수 있잖아요. 컴퓨터에서 쓸 수 있게. 그럼 굳이 웹을 안 만들어도 되는 세상이. 근데 요번에 그 싱글 사인온 애플 버전 나온 거잖아요. 아닌데요? 아니에요? 싱글 사인온이 아니에요. 저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사인인 위드 애플? 그거는 이제 싱글 사인온이라고 안 하고 그냥 서드 파티 로그인이라고 하는데 네. 소셜 로그인에 가까운. 원래 이제 우리가 보면 페이스북으로 로그인하기, 카카오톡으로 로그인하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애플이 또 이제 하나를 만들었죠. 요건 좀 특이하긴 했어요. 그럼 뭐예요? 애플 아이디로 로그인하기? 네, 애플 아이디에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서버에 이제 보내서 인증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 소상공인들이 로그인을 해서 볼 수 있는 어드민 하면 이런 거를 제공한다고 하면 그거를 애플용 이 사인인을 꼭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이제 애플이 이거 사인인 위드 애플 만들면서 강제한다고 한 게 서드파티 앱 로그인이 있는 경우에는 페이스북이 있다면 무조건 애플 넣어라. 아니, 페이스북 아이디가 없고 너네 자체면 상관없는데 네, 약간 그러니까 그런 당근마켓 자체로 아이디 운영은 상관없지만 그렇죠. 페이스북이나 구글로 로그인하기가 있다면 애플도 함께 있어야 된다. 맞아요. 그건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보안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냥 갔다 오셨으니까 JK님이. 근데 저도 되게 의외의 정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애플이 할 만한 정책인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클라이언트 단에서 사실 그 이메일 주소를 가져오는 방법의 문제잖아요. 근데 애플 디바이스를 쓰는 사람들은 어쨌든 애플 아이디가 다 있을 거고 그리고 그거를 자기가 직접 입력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시스템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를 시스템에서 인증을 해주겠다는 거고 거쳐서 해주는 거면 훨씬 더 안전하고 그걸 강조하는 거죠. 훨씬 더 안전하고 뭐 훨씬 더 빠르게 쓸 수 있고 시스템에서 해줄 거다. 그리고 개발하기도 편하다. 버튼까지 다 만들어 주거든요. 프레임워크만 넣으면. 근데 이제 또 다른 측면은 이게 단지 디바이스에서 애플 사인인 위드 애플을 한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 결국은 백엔드에 그 약간의 연동이 필요할 거거든요. 이메일을 가져왔으면 어쨌든 서버에서 인증을 하던 서버에서 토큰을 관리하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텐데 그것까지 고려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애플에 좀 더 락인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고 그거 하려면 앱만 쓰는 게 아니라 웹도 쓴다 그러면 웹에서도 똑같은 거 써야 되고 자바스크립트 로그인하고 뭐 이런 게 지원돼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뉴스는 아니에요. 그러네요. 네. 그 어떤 구현해야 되는데 명분이 있는 건가요? 명분이 없으면 사실 근데 이거는 약간 페이스북을 노리고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구글이 계속 애플 걸고 넘어졌던 것들이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들이 너네만 강조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애플은 그래? 그러면 우리는 너네보다 더 잘하는 걸 우리 스타일로 할게 라고 하는 건데 제일 얘네들이 많이 했던 게 사실 페이스북이나 구글은 그걸로 인증하는 것들이 처음에 들어갔던 거였으니까 그거를 뺏기 위한 걸로 해버렸으면 기본 명분은 그거예요. 페이스북이나 구글 로그인하게 하면 정보 주는 정보를 계속 줄이고는 있는데 이메일은 넘어가면 그래서 이메일 주소가 넘어가거든요. 근데 애플은 애플 방식대로 애플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그 앱마다 고유 애플 아이디 이메일 같은 게 따로 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이어폭스
쓰는 거 좋아하는 것처럼 핑거프린팅을 좀 막아줘요. 그러니까 같은 이메일이면 어딘가에서 한 군데가 모아가지고 이 앱, 이메일 사용자는 이 앱을 쓸 수 있구나 알 수 있는데 애플은 그 앱마다 랜덤하게 약간 이메일 주소를 주고 뭐 물론 그 이메일로 보내면 애플이 다시 원래 주소로 보내줄 수는 있지만 적어도 개발자한테는 그걸 안 주니까 좀 자기 개인정보에 민감한 사람은 애플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엄청 좋아요. 그리고 요즘엔 페이스북 안 쓰는 사람도 있고 뭐 트위터 안 쓰는 사람, 카카오톡 안 쓰는 사람 막 섞여 있는데 애플 앱 아이폰 쓰면 앱스토어 때문에 무조건 있어요. 없을 수가 없죠. 없을 수가 없어서 그냥 유틸리티 앱만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엄청 편해요. 그냥 애플 아이디 로그인하고 그냥 뭐 화면 전환도 안 일어날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냥 페이스 아이디 인증되면 이 앱을 써볼 수 있는 거야. 원래는 뭐 앱 써볼 때 뭐 페이스북 로그인하기가 있으면 좀 뭘로 로그인하지 좀 고민하고 골라야 되잖아요. 네, 약간 이거 페이스북 내 정보 주기 싫은데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냥 애플 아이디 딱 누르면 그냥 심플한 거죠. 네. 뒷단에서 처리 다 되고 임시 메일 구해져서 그냥 그렇죠. 가입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소규모 앱이나 이쪽 게임 쪽은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분들은 이제 원래 이 사람이 이메일 주소를 못 가져가니까 좀 싫어할 수는 있는데 명분이 있긴 있는 거네요. 네. 네, 나름대로 자기네 방식대로 처리한다는 그런 맞아요. 부분이. 애플이 이거 만든 건 개인정보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해요. 저는. 그래서 그런 기사들이 좀 나와 있긴 하던데 자세히 읽어보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차별화된 건가 궁금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강제하는 건 좀.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다들 그게 갑자기 가이드라인에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재밌긴 하네요. 저도 항상 그런 오어스 로그인 같은 거 해보면은 고민되잖아요. 이 트위터랑 페이스북에 있으면 뭘 해야 되는지. 그래서 약간 저 나름대로의 우선순위를 놓긴 하거든요. 깃허브 있으면 깃허브로 한다. 없으면은 뭐 트위터, 그 다음 그것도 없으면 페이스북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내가 뭘로 가입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나중에는 이메일도 쳐보는데 안 되고 그래서 원패스에서 안 나와. 그러면 뭐 하나씩 해보는데 좀 혼란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많아지니까. 네, 애플 나오면 또 애플 안에서 애플을 기본적으로 쓸 것 같긴 해요. 이거 뭐 2019년 안에 지금 강제 적용이니까. 아 벌써요? 네, 엄청 빠르죠. 지금 심지어 아직 베타 시작도 안 한 것 같은데. 근데 그 코드 잠깐 봤더니 어렵진 않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유틸리티 앱들은 안 어려워요. 서버 연동하는 앱들은 이제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확실히 애플은 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시큐리티 쪽 그런 거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기업 자체가 워낙 큰 기업이다 보니까 반감이 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근데 그 안에서 계속 이제 뭔가 다른 페이스북 같은 데서 개인정보 얘기하면 엄청 좀 그렇잖아요. 이번에 페이스북에서 발표했던 것 중에 그거 있다고 뭐였지? 딴 데서 다 하는 건데 이번에 들어갔다고 한 거 뭐 있었잖아요.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 개인정보 관련된 거? 네.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막 딴 데서 하고 있던 건데 이제 넣냐고? 그거 키노트에서 발표하고 재밌긴 한 것 같죠. 이런 부분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게. 그리고 그 앱스토어 리뷰 가이드라인도 좀 변경됐어요. 사실 애플 사인인 위드 애플 강제가 저는 키노트도 안 보고 안 봤기 때문에 알게 된 게 이 리뷰 가이드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애플 리뷰 가이드라인 약간 그거예요. 법으로 따지면 약간 뭐라 그러죠? 정부에서 그냥 만들어서 실행하는 법? 시행령? 시행령으로 좀 제한한 느낌에서 사인인 위드 애플도 약간 그걸로 제한한 거예요. 코드 단에서 뭐 하는 건 아니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리뷰 승인을 안 해주는 거죠. 아 리뷰 단에서? 네. 그러니까 뭐 그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닌데 리뷰를 안 해주면 사실상 똑같은 효과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리뷰 가이드라인 이번에 변경된 게 많은데 다 대부분 그런 것들이에요. 서드파티 앱들이 막 핑거프린팅 하려고 정보 보내는 거 뭐 못하게 하지마 다 그런 거더라고. 점점 에드테크 쪽이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에드테크는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회의 방법을 또 찾겠죠. 대신 이게 3자에게 제공하는 거니까 대부분 다 그 페이스북에 걸렸던 거거든요. 네, 그렇죠. 수집해가지고 다른 데다가 제공했던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고 그거 하면 페이스북이어도 팔게 다 막겠다는 거잖아요. 그쵸. 전에 한번 막으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 우선 추가된 게 키즈 카테고리나 애들 대상으로 하는 앱은 서드파티 광고 솔루션이나 분석들 사용하지 말고 서드파티 데이터도 보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키즈 카테고리 앱은 좀 더 세게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면 다른 데이터 분석 도구도 못 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기존에 쓰던 그냥 심어서 쓰는 것들 있잖아요. 뭐 그런 거 같아요. 지금 애들 말로는 서드파티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직접 데이터 받아가지고 뭐 그 뒤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파이어베이스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이런 것도 이제 리뷰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누가 몇 명 당해봐야 돼. 실사례가 내가 이거 넣었더니 뭐 잘렸다 이런 예, 얘기들이 예. 봐야지. 맞아요. 그리고 이제 VPN 쪽도 있어요. VPN 프로그램이 제3자한테 데이터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면 안 된대요. 그리고 이걸 이용 약관에 포함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VPN은 좀 더 우리가 더 믿고 쓰는 앱인데 걔들이 그 뒤에서 3자한테 데이터를 팔 수도 있나? 팔고 있나 봐요. 근데 VPN이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중간에서 다 가로챌 수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에 접속하는지라든지 지금 보면 네. SNI도 아직 ESNI도 안 나왔으니까 SNI 단에서 접속 정보 같은 거 다 가로챌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그런 것부터- 거를 하는 조건으로 싸게 해주는 VPN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 같아요. 네. 내가 근데 데이터 이제- 넘길 수도 있다. 네. 대신에 이제 싸게 주겠다. 근데 사용자들은 그런 거 모르고 하니까 네, 그렇죠. 애플이 이거를 원전 차단해버리는 거. 차단해버리겠다 하는 거 같고, 그 다음에 이건 좀 약간 반대인 것 같아요. 사용자 그 건강 데이터 있잖아요. WatchOS 막 수집하는 거. 네. 이거를 이제 사용자한테 직접적인 혜택 제공하는 데 쓸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운동 열심히 했으니까 보험료를 보험금. 깎아줘야지 우리가 네. 직접. 요건 되는데, 근데 이 데이터를 3자한테 공유하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보험사에 팔아먹지 말라는 것 같아요. 네. 보험사가 직접 하던가 네, 그쵸. 보험사가 직접 앱을 만들어야 돼, 이제. 음. 그래서 이쪽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약간 그런 영향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의 직접적인 동의나 명시적인 동의가 없이 정보를 사용하는 앱이 등록이 불가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뭔가 퍼블릭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거기에 내 사용자 정보가 있는 거예요. 막. 네. 그거 그냥 쓰면 안 된다는 거지. 이 사람들한테 명시적이거나 뭐 어떤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 이게 뭐 때문에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신규로 있었나? 추가된 항목인데 뭐 이런 데이터를 막 갖다 쓰나?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약간 애매해요.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정확하게 그걸 네. 모르는 것 같긴 이게 해요. 퍼블릭 데이터베이스도 해당한다는 거 보면 만약에 정부가 무슨 데이터를 공개했는데 거기에 사용자 개인들의 정보 비슷한 게 있는데 정부가 그냥 오픈한 거랑 이걸 앱에 쓰지 말라는. 거기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이번에 그것이 알고 싶다였나? 나왔던 것 중에 어디였지? 북유럽의 노르웨이인가? 어딘가에 이제 약간 그 아래서 추정하기로는 이 사람이 범죄자 같은데 그런 사람이 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사람 이름만 넣으면은 개인정보가 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번호랑 주소랑 그런 게 다 등록돼 있어서 사회보장번호 같이 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웹사이트에서. 그런 거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뭐 데이터 전송은 불가 못하게 하는 거라 사용자 입장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이걸로 돈 벌고 살던 회사들은 이제 좀 애매한데. 보통 사용자들은 오히려 신경 안 쓰죠. 그쵸. 그러니까 애플보다 더 신경을 안 쓰죠. 그쵸. 애플이 알아서 해주겠지. 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원래는 사실 저는 안드로이드가 되게 처음 나온다고 했을 때 좋다고 느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오픈되어 있고 좀 자유로운 부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닫힌 생태계라서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잘하는 것 같아서 좀 좋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안드로이드도 근데 요즘 좀 빡세지고 있대요. 그쵸, 그렇긴 하죠. 점점 네. 아이폰 닮아가고 있더라고요. 못하게 하는 거 많고 전화번호 뭐 그 가져가는 거나 뭐 문자 이런 것도 막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마 뭐 제일 민감한 문제라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작년부터 핫했던 게 GDPR 같은 것도 이제 막 얘기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적용 사례랑 벌금 받는 사례랑 그런 것들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아 그리고 이거 애플이 이거는 이제 정확히 안 밝혔는데 다음 버전의 맥OS 언제 버전인지 말 안 했는데 기본으로 설치된 파이썬하고 루비, 펄 이런 스크립트 랭귀지 없애버릴 거라고 했대요. 제가 이유는 말 안 했어요. 제가 본 거는 지금 베타를 설치를 설치할 수 있죠 지금. 네. 지금 설치를 하면은 거기에 루비 2.6이 들어가 있대요. 2.6? 네, 최신 버전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그 베타 릴리즈 노트에 보면은 없앨 거라고 써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퓨처에. 네, 추후에 없어질 거다. 그러니까 펄도 없어지고 뭐 루비, 파이썬 다 없어진다고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베타 릴리즈 노트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없애려고 하는지를 모르니까 이제 우리는 궁금한 거죠. 뭐 홈브루 통해서 쉽게 설치하는 방법을 제공할 거라고는 하는데 홈브루를 통해서 홈브루 네. 자체도 루비로 돼 있기 때문에 문제인데 홈브루랑은 상관없어. 홈브루는 이제 홈브루 이슈가 있는 거. 홈브루가 원래 기존에 원라인으로 설치된 이유가 예. 루비 시스템 루비를 그쵸. 이용해서 하는 건데 이제 시스템 루비가 없어지면 홈브루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슈인 그러니까 거고 홈브루가 그렇게 대응을 하겠다. 네. 스스로 홈브루는 홈브루를 그렇죠. 대응하겠다. 하겠다고 한 건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궁금한 게 왜 시스템에 있는 거 굳이 뭐 유닉스 기반 와서 애들 잘 깔아주던 거를 굳이 왜 없애고 있나.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맥락을 거죠. 모르겠네요. 없애도 뭐 상관은 없지 않아요? 아니죠. 영향 은근 많이 받아요. 한 번 지금 더 깔아야 되니까. 우리가 당장 생각나는 게 뭐냐면 알프레드 이쪽에 스크립트 많이 넣잖아요. 네. 거기 시스템 루비 버전에 맞게 그냥 하면 되거든요. 굳이 루비 안 깔고 그럼 그걸 공유해주면 같은 맥 OS 쓰는 사람들 알프레드에 맞아. 루비 네. 스크립트를 다 같이 쓰는 거예요. 근데 시스템이 없어지면 이제 루비 설치를 뭐 안 되니까 애플 스크립트로 짜야 돼요. 아니죠. 이제 더 포터블하게 가야죠. 다들 알프레드 플러그인마다 포터블 루비 하나씩 달고 가야죠. 그런 이슈가 있었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뭐 루비 버전이 안 맞다거나 열심히 그런 것들을 설치를 했는데 아니면은 뭐 알프레드가 아니더라도 그 뭐죠? 애플에서 오토메이터 이런 걸 사용해서 안에서 스크립트 막 작성을 하는데 막상 설치해 보니까 안 돼. 왜 안 되지? 막 이렇게 그런 어떤 버전 이슈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읽어본 바로는 그러니까 런타임을 바로 디폴트로 설치하진 않을 건데 에디셔널 패키지로 설치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인 거고 그러니까 그게 버전 이슈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지금 시스템 디폴트들이 대부분 다 예전 거였거든요. 파이썬도 그렇고 펄도 그렇고 다 예전 거였는데 최신 버전에 대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버저닝을 딱 박아서 배포하지 않겠다는 거고 이제 필요하면 런타임을 받아서 깔아라 라는 파이썬이 거에 가까운 이번에 것 같아요. 저번에 문제가 됐던 게 파이썬 최근 버전 맥OS 최신 버전이 뭐였죠? 그 모하비에 들어갔던 파이썬 버전이 2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 2.7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기가 많았었죠. 네. 왜 2.7 넣었냐? 그러면 엑스코드 커맨드 라인 툴처럼 네, 뭔가 그쵸. 설치할 수 있게 지금 그 바로 밑에 파이썬 2.7 얘기가 있는데 얘도 이제 호환성 때문에 레코멘드 하지 않을 거라서 다음 버전에는 2.7이 안 들어갈 거다. 네. 추천하는 거는 터미널에서 파이썬 3를 설치해라. 직접 설치하라는 거네요. 네, 내가 네. 컴파일을 하든지 뭐 그쵸. 툴을 쓰든지. 네. 근데 원래 시스템 그 시스템에 들어간 그러니까 보통 리눅스에서는 사이트 패키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쪽 버저닝 이슈는 워낙 많아서 그것 때문에 거의 개발 환경 구축하다가 처음에 헬 되는 경우 너무 많잖아요. 특히 교육하시면 더 많이 겪으셨을 것 같은데. 근데 반대로 깔려 있으면 좋은 게 우리가 개발자 아니고 일반 사용자한테는 깔려 있는 게 좋거든요. 모합이면 루비 몇 점이 깔려 있으니까 그냥 블로그 쓸 때 가정하고 그냥 쭉 쓰면 돼요. 근데 이제는 루비 몇 버전을 설치하고 뭐 확인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버전이 꼭 이거 맞아야 되고 막. 그러니까 도커라는 표준 지식을 모두 습득을 하세요. 도커 위에서 하면 돼. 그래, 이게 도커가 나 얼마나. 그럴 거면 애플이 도커를 그냥 네이티브로 깔아줘야죠. 근데 권장하는 거는 저는 이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아이패드 앱 때문에도 관련이 있는 것 같다는 게 이제 시스템 레벨에서 뭔가를 맞추지 말고 앱 단위로 뭔가 번들링을 해라 라는 거에 가까운 거죠. 그거에 디펜던시가 있으면 디펜던시가 있는 버전에 펄이든 누비든 같이 배포를 하는 게 그렇게 권장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딱 그 패키지가 완전한 본이 되도록 하라고 권장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재밌었던 건 쉘이 바뀐다고 하지 않았어요? 제쉘로. 그래 지젤 바뀐다고 해. 아직도 지쉘로 안 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그 뉴스 나오고 나서 자기는 디폴트로 주어진 것만 쓰는 사람이. 근데 사실 디폴트 쓰던 분들은 지쉘로 바뀌더라도 크게 다른 게 없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약간 바뀐 거가 있긴 해요. 약간 그 파라미터 넘길 때 가끔 이상한 게 있고. 뭐 그거는 그거 컴패션 해주면 되니까. 맞아요. 스크립트는 어차피 배시로 실행할 거잖아요. 그쵸. 스크립트는 대부분 배시로 하죠. 저희도 제쉘 그냥 쓰긴 하지. 그냥 오마이 제쉘 이쁘게 보여주니까 쓰는 거지. 뭔지도 모르고. 플러그인 관리가 좀 편하니까 그게 좀 편한데. 그렇죠. 확장성 면에서는 좀 편한데. 전 요즘엔 이맥스도 커스터마이징 안 하거든요. 이맥스도 그 프렐루드라고 패키지를 딱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오마이제쉘처럼 이맥스계 거기도 몇 가지가 있는데 저희 프렐루드를 쓰는데 그냥 그걸로 셋업하고 끝내고 쉘도 커스터마이징 안 해요. 그냥 오마이제쉘 깔고서 끝 이대로 쓰거든요.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왜냐면은 컴퓨터 여러 대 쓰면은 다 조금씩 달라지는데 너무 고통스러워. 내가 뭔가 진짜 추가로 엄청 많이 맞아요.
중요한 게 필요한 거 아니면은 처음에는 커스터마이징을 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나를 커스터마이징 하는 거잖아요. 컴퓨터에 맞춰서. 네. 그죠? 그래서 디폴트만 써야 돼. 그러니까. 딴 것까지. 그래서 배시를 좋아하는 걸 수도 있죠. 네. 지금까지 배시 쓰시던 분들. 근데 왜 배시에서 제쉘로 바꿔? 그것도 좀 희한한 것 같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궁금하잖아요. 이런 거 하면. 맥락이 뭔지 모르겠네. 맥락이. 제쉘이 뭔가 이쪽에서 표준화되고 있는 느낌은 또 아니라서. 그러니까 그냥 쓰는 사람들이 이쁘고 해서 쓰는 사람들이 꽤 많을 거고 오마이제 쉘 때문에 네. 쉘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뭐 PC 쉘 쓰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애플이 뭔가 담당자가 바뀌었나? 위에 사람이? 담당자 취향에 따라. 네, 담당자 취향에 따라. G쉘 그리고- 스크립트는 어때요? 네? G쉘 스크립트가 배시쉘 스크립트보다 좀뭐 배시 나은 면이 있어요? 스크립트는 거의 안 쓰죠. 거의 안 써요. 왜냐면 저도 배시가 네. 깔려있는 기본이기 때문에 다 배시 쉘로 만들어 배포를 하죠. 맞아요. 저도 짤 때는 그냥 내 커맨드는 제시했지만 거기서 스크립트 짤 때는 다 배시로 해요. 네. 제시 스크립트는 거의 볼 일이 없는 것 같아요. 플러그인 외에는 거의 본 적이 없었던 것 같긴 해요. 개발자들이 좀 편하게 쓰려고 하지 실제로 서버나 뭐 환경에서는 배시를 하고 많으니까 그걸 더 많이 하긴 하죠. 그리고 그 궁금한 거 있는데 갑자기 WWDC 때 네. 그 애플 디스플레이랑 맥프로랑 그 스탠드 발표할 때 왜 그 필실러 아저씨 안 나왔어요?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아 그래 저는 그 안 나오길래 이 아저씨 잘렸나 보다 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의도된 거라고 생각해요. 왜요? 그 스탠드 발표나 맥 프로를 발표하는 것 자체를 약간 이렇게 화제를 만든다거나 근데 약간- 최고의 화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죠. 피실러가 있으면 더 확정적인 게 됐는데 그 여직원이 함으로써 좀 이제 책임을 회피하는 느낌?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약간 의도된 것 같았어요. 저는 이게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 여직원한테 책임을 넘긴 게 아닌가. 싸운 거 아니야? 필실러랑 막 아이브랑 대판 싸운 다음에 이렇게 할 거면 내가 발표 안 할 거야. 보통 키노트 분위기가 그래요? 그분 엄청 흥분해서 막 발표하시는데 여성분. 여자분요? 네. 모르겠어요. 네, 약간 그 모니터 그런 발표할 때 느낌이죠. 이렇게 네. 엄청 약간 신나서 업데이서 하죠. 이런 네. 거 나왔다. 네. 스탠드 때 좀 싸했다고. 쌀- 실제로 어땠어요? 스탠드 나왔을 때? 싸한 느낌이 있었죠. 이걸 왜 그런데 심지어 그러면서 이렇게 세로로 피봇하는 걸 보여주면서 개발자들도 코드를 보라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하니까 다들 600만 원짜리 모니터를 코드를 보라. 아니 그게 좀 이상한 게 그러니까 기본이 있고 여기 이제 스탠드 100만 원짜리 돌아가는 걸 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없어요. 이걸 사서 진짜 이게 바닥에다 놓고 쓰라는 건가? 막 이상. 근데 또 영상 처리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들은 이미 암을 대부분 다 쓴대요. 그죠, 그죠. 맞다. 스탠드를 사서 쓰진 않고 근데 여러 대를 이제 암을 해놓고 근데 해야 배사 돼요. 마운트 또 사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건 좀 싸는데 아니 배사 마운트를 그럼 끼워줘야 돼. 이게 기본이 배사 배사 마운트가 마운트 아니라. 안 끼고 그냥 기존 암에 끼워도 되는 거잖아요. 아니 못 끼운다는 거죠. 못 끼죠. 배사 배사 마운트 마운트가 있어야 있어야 암은 끼울 수 무조건 있죠. 배사 마운트 있어야 돼요. 기준이니까.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저거 이게 마운트가 기본으로 그거구나. 이거 바로 꽂을 수 있으면 이게 말이 되는데 기본으로 꽂으려면 어쨌든 10만 원을 네. 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200불인가 돼요. 조금 더 나아진 거라 생각해요. 그래요? 저 아이맥은 살 때 정해야 되거든요. 아 맞아 저거 배사 마운트인지 요 스탠드 살 때 정해야 돼요. 음. 저 스탠드를 한번 정하고 나면은 마운트를 안 못 빠져요. 하는군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 뒤에 그 CP가 얘기했던 구멍 같은 게 있어요. 그 구멍에다가 다시 암을 연결하는 그런 것들 아마존에 팔아요. 아. 대충 걸어주니까 옛날 아이맥은 저게 빠져서 배사 네. 마운트 꽂을 수 맞아요, 맞아요. 있었는데 뺄수 있었어요. 이번 아이맥은 안 되는데 이거 안 애플이 돼요. 일부러 안 하는 거 차라리 난 그건가 차라리 저거 20만 원 더 받고 뺄 수 있는 버튼을 만들어주던지. 근데 아이맥 프로는 또 내가 직접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아이맥은 안 되는데 아이맥 프로는 돼. 프로니까. 아이맥 프로요? 저는 그래서 저거 집에도 아이맥을 쓰는데 저거 사고서 한 6개월쯤 지나섰나? 왜? 이제 암호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는데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뗄 수 있고. 근데 없더라고. 그냥 없어. 그 이상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상한 방식으로 이제 암 대신 쓰는 그러니까 방식. 자꾸 그런 식으로 기계 커스터마이징 하지 마시고 본인을 커스터마이징 하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기계에 이거 맞춰서. 들어갈까? 덕분에 iMac 프로가 되게 싼 느낌이잖아요. 아 그런 또 부수 효과를. 근데 전 그거 나올 것 같긴 해요. 애플 제품이니까 그 기본 거에다 마운트 할 수 있는 거 나올 것 같아요. 배사 없이 그냥 누가 모니터 암 또 만드는 거죠. 애플 프로 디스플레이를 위한 모니터 암 만들어서 그냥 배사 마운트 배사가 없이 포함되는. 아니 배사 없이 애플 기본 그냥 어떻게든 스탠드가 할 수 이렇게 있는? 자석으로 네. 붙잖아요. 네.
그럼 자석으로 붙는 모니터 하면 누가 만들겠다. 그런 걸 노리고 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그 모니터 하면 엄청 비싼 거지. 애플 전용으로. 그런 게 이미 어딘가에서 만들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모니터 좀 충격적. 네, 6K 프로 모니터는 네, 개발자들이 쓰는 물건이 아닌 것 같다는. 6K까지. 그 32인치. 그러니까요. 네, 애플이 디스플레이는 진짜 빨리 나가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레티나 한참 나올 때도, 그러니까 저는 레티나를 쓰는 게 너무 당연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뭐 그거 쓰니까 레티나 아닌 것도 있긴 하지만 레티나 쓰는 게 너무 당연해진 상황에서 한 몇 년 전에? 2, 3년 전에? 윈도우 쪽을 찾아봤었거든요. 윈도우 고해상도 PC가 있는지. 근데 진짜 거의 없고, 진짜 플래그십 모델이라고 하나요? 제일 비싼 모델 중에 몇 개만 레티나급을 지원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이쪽은 아예 안 넘어왔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애플에서 너무 당연하게 레티나인데, 그쵸. 그쪽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스펙으로 똑같이 맞추면 가격이 되게 비싸요. 아, 그쵸. 네. 이미 모니터 때문에 윈도우 기반으로 그 영상 장비들은 거의 뭐 몇 천만 원도 아니거든요. 그쵸. 모니터들만 해도 거기도 그 얘기가 있었지만 해상도와 HDR과 그 스펙을 만족하는 모니터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애플이 싸게 파는 건 모니터. 모니터는 애플 거 사고 암만 본체는 윈도우 사야 돼요. 본체는 사실 비싸잖아요. 그 그래픽 카드 같은 스펙에. 근데 애플이 유독 디스플레이를 좀 고해상도긴 한데 그 급에서는 싸게 내놓고. 근데 요번 맥 프로도 아마 그 똑같은 급에서는 그렇게 비싼 급이 아닐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영상 장비들은 기본적으로 5천만 원 막. 그래도 그거 보면서 아이맥 프로 산 사람이 약간 바보 되는 느낌. 이 사양이 높은데 얘들이 좀 싸잖아요. 아이맥 프로는 물론 모니터가 딸려 있긴 하지만. 이거는 진짜 개발 장비가 아니라 영상 장비가 맞는 그런 것 것 같아요. 같아요. 네. 그 예시도 영상이랑 그 노래 만드는 거. 로직 프로가 나왔잖아요. 이거 세로로 세워가지고 보여주는 천 게 몇백 개를 보여줬잖아요. 이 트랙이 천 몇백 개 막 스크롤하고 있어요. 저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WWDC는 개발자 행사인데 그런 걸 발표하니까 싸해지죠. 아니요, 그래도 그냥 돈 있는 사람은 거기서 사고 싶다는데 이제 내 돈을 뛰어넘으니까 좀 아니요, 그래도 모니터 발표는 다 같이 박수쳤어요. 영상 보니까. 근데 스탠드 발표할 때 이제 약간 좀 싸한 느낌. 그래서 1초 만에 넘어갔거든요. 아, 그래요? 그거 생각난다. 우리 그 가격을 네 하고 넘어가서 얘들이 왜 이러지? 우리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그 리인벤트 때도 루비 시원한다 발표하고 1초 만에 넘어갔어요. 그리고 커스텀 런타임 발표해서 슬펐어. 그거 그럼 그거 맞나 보다. 필실러가 나는 이 말을 못하겠다. 네가 나가서 그 사람도 참아 못하고 1초 만에 팀쿡이 시켰나? 그 설명은 여직원이 했는데 그 가격 발표는 그 여직원 들어가고 나서 그 남자가 설명하던 PT 남자가 다시 했어요. 가격 발표는 따로 했어요. 그래서 막 빨리 막 넘어가고. 한데 그 맥 프로 이번에 나온 거 이렇게 교체 가능하잖아요. 네. 그게 애플 전용 잭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 PCI나 이런 거 안 쓰고? PCI인데 PCI를 2개를 붙여가지고 그 그래픽 카드 성능을 더 높은 그래픽 카드를 2장을 꽂을 수 있게, 그러니까 4장 성능에 나오게끔 PCI를 확장해놨더라고요. 참 궁금한 게 이제 표준 2개를 확장해. 2080 내가 엔비디아 거 사서 그러니까 하나짜리에다 꽂으면 되죠. 꽂을 수는 있는데 애플 걸 꽂으면 이제 2배짜리가 되는 거죠. 버스가 2배가 되니까. 대부분은 안 그럴 것 같아서. 네. 왜냐면 애플이 파는 건 램도 비싸니까 사실 아이맥 살 때 램 제일 낮은 거 산 다음에 내가 램 직접 꽂잖아요. 꽂을 수 있죠. 이제 왠지 맥 프로도 제일 싼 거 산 다음에 그래픽 카드만 이런 거 이제 엔비디아는 물론 드라이브 지원이 안 되지만. 그래서 이제 좀 이슈는 있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아니라 다 AMD고 이번에 그렇게 나오고 심지어 그 렌더링 카드도 새로 만들어서 줬거든요. 그 가속기를 전용 가속기를 따로 만들어줘서 그러니까 기존에 8K 편집을 하려면 장비가 지금 한 장비로 커버하는 장비가 없대요. 그래서 그 파이널 컷으로 하더라도 파이널 컷으로 플럭시 연결해놔가지고 그냥 편집 그 흐름을 다 해놓고 플럭시 장비 연결해놓으면 플럭시 장비가 렌더링 장비에다가 연결해서 그 편집한 걸 렌더링해서 파일로 출력하는 걸 장비 3대를 연결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최소한의 구성이라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는. 네. 근데 그걸 한 장비에서 해주게끔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맥 프로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나도 사고 싶다.
아니 왜 갑자기? 네? 지금까지 열심히 깠으면서 왜? 그 생각 들으니까 저도 이제 제 핸드폰이나 아이폰이나 제 영상 찍을 때 유튜브 할 때 그 오즈모 액션이나 다 4K가 지원돼서 네. 4K 60프레임까지 돼요. 4K 60프레임 실컷 찍어. 제 윈도우 컴퓨터 나름 힘들죠. 비싸게 네. 샀거든요. 그래픽 카드랑 CPU 막 i7인가 그거 샀어요. 제일 높은 거. 4K 영상 편집을 못해. 그냥 재생도 안 돼. 그러니까 4K인데도 쉽지가 않다니까. 네. 맥에서는 당연히 더 힘들고. 네. 이거 할 때만 그래서 요즘 영상 장비는 4K 지원하는데 찍을 때 다 HD로만 찍거든요. 그리고 막 인코딩 하는데 10분짜리 인코딩 편집 실컷 해두면 막 30분 걸려요. 익스포트 하는데. 전 이 정도도 아니고 카메라 있잖아요. 카메라 요즘 해상도로 미러리스 같은 걸로 찍으면 해상도가 엄청 높잖아요. 거의 맞아요. 파일 하나에 15메가, 20메가 이렇게 되니까 그걸로 파일 저장해 놓으면 나중에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똑같은 건 너무 많고 중복도 처리해야 되고 막 지우고 해야 되는데 또 느리니까 15메가씩 되면은 그런 게 진짜 힘들긴 하더라고요. 거기서부터? 근데 애플은 왜 프로를 팔아서 단가를 맞출 수 있나? 그러니까 진짜 극소수만 사는 장비잖아요. 그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띄엄띄엄 만드는 거죠. 그게 잘 팔리면 매년 나오겠죠, 업그레이드가. 아, 그러고 보니까 맥 프로 이번 나온 거에 바퀴 달렸죠. 바퀴도 달 수 있다고 돼 있죠. 달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상 장비들, 편집 장비들을 되게 잘 들고 옮긴대요. 네. 그래서 손잡이가 꼭 필요하고, 그래서 손잡이가 필요 없으면 바퀴라도 달아. 그래서 그 키노트 때도 바퀴가 나왔었어요. 저 그거를 느끼겠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판교에 사무실 백현동에 있을 때 거기 그 드라마나 이런 거 촬영하러 진짜 많이 왔거든요. 그 드라마 촬영할 때 옆에 카페에 이제 가서 앉아 있는데 뭐 어떤 사람이 여기 컴퓨터를 갖다 놓고 막 선을 다 연결하고 데스크탑으로 갖고 와서 옆에 편집하고 있는 거야 막. 아, 영상 편집 쪽은 저거를 노트북이 아니라 컴퓨터를 이따만 거 들고 다니는구나. 모니터도 이렇게 카페에서 모니터에다 막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해서 거죠. 아, 저거 바퀴 달린 거 진짜 영상 편집용인가 보다.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갖고 다니라고. 영상이랑 이제 음성, 뭐 로직 프로랑 파이널 컷 프로에 대한 니즈인 것 같아요. 그래도 윈도우가 싼데. 싸긴 싸겠죠. 아니 모르겠어요. 그 높은 급까지는 안 가보니까 그냥 그 낮은 급에서는 또 이거는 되게 끝까지 간 거여서 사실 그거 다 올리면 13,000만 원 된다던데요? 네. 3천만 원이요? 잠깐 나온다. 26,000달러? 네. 근데 그 500만 원부터 시작 아니에요? 근데 500만 모니터랑 원이면 다 합치고 650만 원 정도? 아, 모니터 합쳤을 때? 700만 원 정도? 모니터는 싼 거 써도 될 것 같아. 안 되죠. 4K 영상을 편집하는데 4K 지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나는 상관없어. 4K는 4K는 돼야 4K 2개 띄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야. 어차피 보는 사람들은 상관없으니까 하고 해보고 싶다. 테스트 해보고 싶다. 지금 유튜버들이 아이맥 프로 나왔을 때 진짜 자기랑 전혀 상관없는데 아이맥 프로 진짜 많이 사가지고 막 이렇게 언박싱 했거든요. 그분들이 과연 맥 프로를 언박싱 하려고. 제가 이번에도 CP가 영상 찍는 거 캠 사고 싶다고 하길래 제가 마케터 팀 가서 꼬시라고 했거든요. 마케터 팀 가서 꼬셔봐요. 우리 영상 편집할 때 이런 거 필요하지 않느냐고. 빨리 영상 편집하는 컨텐츠 제작자 들어와야 돼. 그래서 그 사람 컴퓨터 살 때 내가 옆에서 그 사람 필요 없다 그러는데 아니라고 이거 맥 프로가 꼭 필요하다고 살려면 제대로 된 거 사야 된다. 영상 편집만 4K는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이제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이걸로 유튜브 편집. 좋네요. 이제 AMD를 쿠다처럼 쓸 수 있는 게 되면 또 ML용으로도 쓸 수 있으니까. AMD도 근데 할 것 같잖아. AMD 당연히 하겠죠. CPU 쪽도 막 나오고 그럼요. 하겠죠. 근데 지금은 차이 많이 나나 보더라고요. 다 안 쓰는 거 보면. 또 이야기할 거 없나요? WWDC 맞아요. 이번에 그 애플 WWDC는 맨 마지막에 배시라고 하잖아요. 네. 가수 불러가지고. 뭐 누구 유명한 사람 나왔어요? 네, 위저라는 밴드가 나왔는데 그 밴드가 좀 오래된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좀 유명했던 밴드거든요. 근데 실제 현장에서는 좀 별로였어요. 아, 네. 그래요? 아는 노래가 없어서 그러나? 아니, 그 당시에 유명했던 노래들이 있는데 약간 완전 신나는 노래보다는 좀 이렇게 약간 흐느적대는 노래들이어서 저런 노래 부르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그 레파토리들이 제가 아는 노래들이 그랬는데 뭐 심지어는 그냥 뭐 원래 리메이크한 노래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걔네들이 부른 노래들이 70년대 노래들도 있어서 그런 거 부르고 근데 생각보다는 올해는 좀 밴드는 별로였어요. 애플이 약간
아재 감성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저 갔을 때도 무슨 락 밴드만 계속 부르는 것 같던데 그 밴드도 유명하다고는 했는데 검색해보면 나는 이제 제 세대에선 들어본 적 없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폴아웃보이는 요즘 유명한 밴드인데 그때 재작년은 폴아웃보이였거든요. 누군지 몰라. 대표님이 안 들어서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관심이 없어서 요즘에 워낙 힙합이 대세라. 나는 좀 이렇게 유명한 애들, 유명했던 애들 그리고 대부분 백인 밴드들 맞죠. 그 배시 문화 자체가 백인들이 밴드 불러놓고 맥주 마시는 딱 그래요? 그런 문화여서 거기에 맞는 컨셉으로 오는 근데 것 제가 같아요. 애플에 기대했던 건 사실 애플이 예전에 무슨 발표였는지 모르겠는데 잡스 있을 때 뭐 실컷 발표하고 맨 마지막에 갑자기 콜드플레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해가지고 콜드플레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거는 이제 잡스 시어터에서 네. 특별하게 뮤직 이벤트 할 때만 그랬던 거고 그래요? 유튜브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나와야지. 걔네들은 한국 부르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레이디 가가가 나오지 않았어요? 아 그거는 다른 네 행사, 맞아요. 다른 그거 행사. 이제 내부 네, 내부 행사에 행사였죠. 30 시곤 잡스 기념 행사였나? 뭐 그런 거였던 거. 그래서 WWC에 불러주지. 근데 약간 그 이제 제가 생각하는 요즘에 개발 3대 행사가 구글 I/O랑 애플 WWDC랑 AWS 리인벤트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AWS 리인벤트가 그냥 걔 1등만 부르거든요. DJ를 계속 부르는데 거의 DJ 랭킹 탑만 불러요. 해가지고 약간 재밌게 노는 분위기인데 이제 애플 WWDC는 락밴드 부르는 것까지는 좋은데 개발자들한테 약간 오래된 느낌이니까 근데 이제 애플이면 이제 콜드플레이 막 레이디 가가 부르니까 그런 사람 왔으면 분위기가 달랐을 것 같은. 제가 올해 피드백을 BTS 좀 해달라고. 아니면 여자 아이돌. 모르는 거 아니야? 여자 아이돌이라도. 트와이스. 아니 레이디 가가만 나와도. 아우 레이디 가가. 근데 WWC는 10시인가 끝나죠 행사. 그 배시가 12시였나요? 뭐 10시쯤까지는 하죠. 네, 거기 야외 좀 시끄러워가지고. 네. 야외 공원에서 약간 아쉽게 끝난 그게 있어요. 딱 가서 이제 재밌게 음악 들으면서 막 맥주 마시면 야외 거기 잔디밭이라 진짜 좋았거든요. 막 만질라 그러면 경찰 아저씨가 이제 막 쫓아내요. 맥주 마시고 이렇게 있으면 분위기가 좋아요. 진짜 공기도 좋고 막 마시고 있으면 경찰 아저씨가 이제 막 쫓아내니까 나가야 된다고. 근데 이제 AWS 행사는 반대로 이제 무슨 비닐하우스 엄청 큰 데서 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막 치고 놀긴 하는데 새벽까지 반대로 거기는 이제 약간 비닐하우스 같은 거잖아요. 어둡고 실내고. 구글 아이온 안 가봐서 모르겠어. 그럼 이번엔 어떤 일정으로 갔다 오신 거예요? WDC만 딱 갔다 오신 거예요? WDC만 가고요. 올해는 그 LA 들렸다가 이제 산호세로 넘어가서 LA에서 이제 류현진 경기인 줄 알고 예매를 했는데 로테이션이 바뀌면서 이제 마이다가 나와서 네, 마이다 경기를 보고 아쉽겠다. 잘하고 계시는 류현진. 그러니까. 하루 차이로 못 봤어요. 10년 가서 다른 데 안 가시겠네요. 근처에 요세미티나 이런 데 이제 다 가봤죠 이제. 그러니까 거의 뭐 많이 가봐서 그래서 올해는 아예 샌프란시스코에 가지도 않고 밑에 쪽에 LA에서 산호세로 이제 지나가고. 올해 생각난 것 중에 그거 있었어요. Find My. 맥과 아이패드 이런 거 잃어버렸을 때 이제 시그널 없어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꺼져 있어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새 OS에서는 꺼져 있으면 비콘처럼 동작을 해서 주위에 다른 켜져 있는 디바이스들이 그 비콘을 찾아서 어디 있는지 찾아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OS와 맥과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졌으니까 이제 꺼져 있어도 어디쯤 있는지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배터리만 있으면. 좋네요. 약간 저 같은 사람한테 엄청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집에서도 아이폰 잊어버리거든요. 이거 워치를- 감독님들 막 놓고 와요. 그거는 폰이 저렴해서 그래요. 빨리 바꿔봐요. 비싼 걸로. 이거 SE 엄청 좋은 거 파인드 마이 새로 돼도 이거- 여기는 적용 안 될까요? 워치를 사시면 돼요. 워치로. iOS 13도 지원돼요. 그렇다고 해서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제 13까지만 될 것 같아요. 이제 곧 버려질 것 같은. SE2 나올 것 같은 느낌은 없었나요? 전혀 없어서 루머는 있었는데. 네. 루머는 많죠. 루머는 항상 그 루머만 안 맞네 그러고 보니까. 절대 안 맞는 루머. 그거 약간 그 아이폰 SE 팬들이 가짜로 뿌리는 거 아니야? 애플에 만들어 오라고.
근데 파인드 마이는 분명히 좋은데 우리가 못 쓰니까 쓸 수 있어요. 뭐 안 되지 않아요? 돼요. 파인드 마이 하면 뭐 내 위치 안 뜨던데 애플 이거에? 이제 지금은 다 되는데. 아 그래요? Find My iPhone 넣어놓으시면 다 돼요. 저도 안 해봐서 해봐야겠다. 요즘엔 다 너무 안 될 때 아이폰 썼나? 개발을 안 하시더니 아니요. 그런 것도 이제 모르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좋은 거야. 한 번 안 될 때 쓰면은 그 다음에 계속 안 하게 돼. 그쵸. 그냥 안 되는데 내가 계속 그때 경험이 평생을 좌우하죠. 그렇죠. 아이디를 까먹었어요. 네, 사인위드 애플이 필요한. 맞네요. 그거 나오면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 맥 같은 게. 애플 근데 한국인 사람들 점점 많이 가고 있잖아요. 올해 WWDC. 100명이 넘었대요. 우와. 그래요? 최고라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많이 갔네요. 네. 예. 100명. 그래서 전날 전야 모임 하는 데만 거의 한 50분 가까이 왔어요. 어디서 만났어요? 그러면? 거의 모였던 네? 그 공원이요? 공원에서. 네. 한국 사람만 모여 전화되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한국 그 애플 분이 모았는데 그때도 한 20명 그때 좀 넘었을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공원에서 이렇게 애매하게 먹었거든요. 근데 100명이 거기에 있으면 약간 공원을 점령했을 것 같은데. 거기 벤치가 없어져가지고 저기 그래요? 그 공원에 이제 그 이렇게 강단 같이 무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대 위에 삥 둘러가지고 앉아서 먹었어요. 다음부터는 애플이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음식점 하나 불려가지고. 예전엔 했었는데 인원이 많아서 이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비공식적으로 제가 제안해서 같이 모이자고 그랬는데 하필 계속 그 일요일이 그 NBA 파이널 경기 날이어가지고 식당을 예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겠네. 그 골든 스테이츠가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결승에 나가고 있잖아요. 그 일정이 항상 똑같은 거예요. 일요일 날. 그래서 거기 식당도 몇 개 있지도 않은데 예약을 못해요. 단체석을. 그러겠네요. 또 안 좋다. 그런 거 보면 AWS는 리인벤트를 라스베가스에서 하니까 식당이 너무 많고 그래서 AWS는 아직까지는 다 받아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진짜 많이 가는데 그 전야제 때 한국인의 밤에서 삼겹살? 돼지고기 먹여줬던 것 같아요. AWS는 더 많이 가지 않아요 지금? 엄청 많이 가. 몇천 명? 1000명 알 것 같은데 적어도 500명은 넘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엄청나죠. 요즘은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팀 단위로도 많이 가서 팀이나 아예 그 섹션 단위로도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애플 WWC나 구글 I/O가 라스베가스 같이 호텔 좋고 장소 큰 데서 하면 좀 많은 사람이 참석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었어요. WWDC는 10년째 장소 같은 거예요? 최근 3년만 같았고요. 그 전에 한 7, 8년은 계속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 센터에서 했고 그 전에는 지금의 산호세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산호세에서 하다가 이제 배시를 예전에는 산호세에서 컨벤션에서 하다가 배시를 애플 본사에 데려가서 잔디밭에서 파티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그린피스 막 이런 데서 버스 대절해서 자꾸 데리고 가니까 매연 많이 난다고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게 없어지고 너무한데? 이제 전기버스로 데려가면 되나? 아니, 전기버스는 전기 만드는데 공에 들어간다 그러고 걸어가면 걸어가는데 이산화탄소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 공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하는 거고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하다가 이제 여기서 산호세에서 다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엄청 샌프란시스코라 그러나? 애플은 아니 AWS는 그 리인벤트 행사장이 엄청 멀거든요. 또 라스베가스 안에서 그 많은 몇몇 명 오잖아요. 그 많은 사람을 버스로 호텔에서 다 태운 다음에 저쪽 멀리 다 데리고 가거든요. 근데 애플은 그런 거 신경 많이 쓰니까 또. 그러면 WWDC의 규모도 계속 커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사람 수는 그대로인데 네, 그대로예요. 경쟁률만 높아지겠네요, 그럼 계속. 계속 5,000명 규모에서 계속 그대로. 모스콘 센터 가면 좀 넓어지진 않아요? 거기도 똑같아요. 그래요? 더 키우질 않고 있어요, 일부러도. 좀 키워주지. 원하는 사람 다 모이면 그 풋볼 경기장 하나 빡칠 것 같긴 한데. 근데 약간 WWC가 안 좋은 게 그거예요. 이제 요즘에 리인벤트나 뭐 이런 거는 특히 리인벤트 같은 경우는 그냥 다 받아주겠다 그런 느낌이잖아요. 사람이 많으면 우리가 호텔 더 빌려서 다 받아줄게. 그리고 호텔도 많고 왜냐면 CES 같은 건 더 큰 행사도 소화하는 도시니까. 그죠. 해가지고 좋은 게 뭐냐면 개발자들이
아 내가 리인벤트 가고 싶다 그러면 1년 전부터 계획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티켓을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네. 주변 친구들끼리 같이 가자고 해서 숙소도 미리 하고 비행기도 미리 하고 계획이 되는데 WWC는 친구끼리 계획이 같이 안 돼. 계획했는데 누가 딱딱딱딱 떨어져. 그러네. 그러면 이제 계획이 어긋나잖아요. 구글 아이어도 마찬가지고 좀 약간 그 관점에서 아쉽더라고요. 그럼 좀 미리 해주면 되죠. 랜덤 추첨을. 네? 그러니까 맞아 그것도 한 방법이에요. 6개월, 8개월 근데 전에. 또 그렇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미리 해주면 이제 계획 세워서 또 이제 모아가지고 같이 가면 되는데 3개월 전에 하나요? 4개월 전이었나? 그렇죠. 보통 한 3, 4개월, 2, 3개월 전에 하죠. 심지어는 빠듯할 때는 한 달 반 막 이럴 때도 있어요. 4월에 한 적도 있었어요. 네. 심했다. 저는 그냥 한국에서 볼게요. 학교님이 가야지 아이폰 SE2가 나오나? 제가 요새 느낀 게 하나 있는데 컨퍼런스들이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뭐 WWDC도 당연히 그렇지만 요새는 그 많은 세션들을 다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주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돈을 내고 영상을 만들어주고 나는 편하게 보고 안 보잖아요. 영상 안 보잖아요 나중에. 몇 개는 보죠 그래도. 네, 안 보. AWS 리인벤트 그 많은 영상 다 공개해도 조회수 100 넘는 거 찾기는. WWC도 마찬가지. 그걸 할 수 있는 게 이 참가비가 엄청 비싸잖아요. 그걸 모아서 하는 거니까 그분들이 돈을 내주시고 아카이브 돼 있으니까 나는 언젠가 보고 싶으면 볼 수도 있고. 그런 영상을 마인드로? 보러 가는 건 아니고 영상에 발표한 사람들이 이제 모여있는 랩이 그렇죠. 있으니까 네. 가서 1대1로 물어볼 수 있는 것 때문에 많이 가죠. 맞아 물어볼 수 있는 거 좀 좋았던 것 같아.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고 그것 때문에 멀리서 안 하는 거야. 애플 엔지니어들이 본사에 있다가 와서 맞아. 어렌지를 하고 갈 수 있고 그걸 주제별로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려는 거라서 그래도 WWDC는 그 규모를 유지하면은 그래도 퀄리티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됐긴 하겠네요. 뭐 사실 이게 사람이 많아지면은 그만큼 개발자랑 얘기하기도 힘들어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되게 좋긴 하겠네요. 근데 왜 애플 거기 찌어런가 거긴 작나요? 그런 행사할 정도가 네, 안 1000명 규모 그래요? 좌석이라고 그러죠. 내부 직원들만 그냥. 네. 뭐 본사 그 우주선에 조금 떼가지고 세션도 좀 하고 엄청 기대했었거든요. 저 그때 갔을 때 막 공사 중이라 거기 구경할 수 있나 막 행사 거기서 하나 이런 거. 올해 들어갔다 왔어요. 너무 늦으셨는데요? 네. 지금 유튜버들을 다 1년 전에 갔다 왔던데. 1년 전에 못 들어갔었고요. 아니 유튜버들 그때 모스콘 스티브 잡스 시어로 뛰어러 거기는 미디어들만 갔죠. 네, 그러니까 미디어. 거기 말고 애플파크 안에. 애플파크 안에 맞아 미디어도 애플파크 안에는 못 들어가니까. 이런 거 보면 개발자 계속 해야 되나? 제가 지난주에 그 말 했거든요. WWC 내 돈 2번 내고 가서 억울하니까 내가 유튜버로 성공해서 애플에 공짜표를 초청받아서 받아가겠다. 가겠다. 이번에 유튜버들 진짜 많이 갔더라고요. 네. 그게 김영란법 이후로 그 기자분들을 공식적으로 못 데려가니까 이제 프리랜서나 개인 소속인 사람들만 데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는 아마 의도했는지 모르겠는데 맥프로 같이 하드웨어가 나오니까 더 영상이나 블로그로 소개를 할 사람들을 더 많이 데려간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아요. 하드웨어 때문에 네, 많이 그래서 데려간 것 같아요. 기자 출신 분이 한 분밖에 없었다고 그랬어요. 맞아. 한국은 기자 그렇고 근데 미국에서도 보면 미국의 유명한 유튜버들도 다 데려가긴 했더라고요. 그리고 올해는 신기하네. 일부러 그렇게 데려간 게 원래 보통 미디어들 하고 나면 키노트 끝나면 배지 반납하고 쫓아내거든요. 근데 올해는 수요일까지 미디어들 세션이 있었어요. 초대해서 그 미디어들만 따로 초대해가지고 데모 보여주고 그 뭐 새 기술 적용한 거 사례 보여주고 이런 세션들이 수요일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수요일까지 미디어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유튜버들 빨리 열심히 올려줘야지. 나도 보고 싶다. 엠바고 열리는 거 아니야? 엠바고? 그런가? 공부를 많이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유튜버 성공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PC 성공해야겠네. 아니 근데 맥프로 사셔야겠네요. 프로 디스플레이 사서 스탠드 없는 거 보여주면서 막 이렇게 이상하게 걸으면서 써야 돼. 그 까면 안 불러준대잖아요. 네? 까면 안 불러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깔진 않고. 이 스탠드가 이렇게 좋다. 그렇죠. 이 스탠드를 꼭 사야 되는 이유. 네. 이 정도면 싼 거다 막 하면서. 스탠드만 사고 모니터 안 사고. 그런 화제를 모을 것 같은데. 유튜버 한 분 보셨어요? 가서? 뭐 가전주부님? 네, 맞아요. 그런 거 그분 있었고 어. 몇 분 봤어요. 아, 키노트 그래요? 끝나고 나올 때 네.
한국 그 미디어 분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네. 그래서 유튜버 분들이 모여 있네 막 이러고 인사를 가서 다 사진 했었죠. 찍으셔야죠. 네, 저는 뭐 그런 건 안 좋아해서. 아 그래요? 괜찮아요. 원봉님 보니까 가전주부랑 누구랑 사진 찍으신 네, 거 그거 같은데. 이제 운동하는 네. 그 세션일 때 뭐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저 사진도 봤는데 저는 뭐 저 같은 호텔이었거든요. 심지어 네. 미디어들 로비에서 계속 같이 만났는데 아. 괜히 뭐 찍어서 같으면 가가지고 이렇게 같이 스피드 유튜브 찍은 다음에 좋아하니까. 올려 조회수 올리기. 그렇구나. 아 저는 그게 제일 부럽더라고 이번에 WWDC에서 유튜버들 그분들 유명한 만난 사람을 거? 만날 수 있는 기회. 그분들도 그런 한국에서 거였군요. 만나면 나를 아는 척 안 해줄 그런 텐데 거였군요. 외국 사람들 사이에서 한국 사람 만나면 되게 반가워하긴 하더라고요. 가전주부가 그 보면 그 키노트 줄 서 있을 때 그 네. 사람 인사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기자가 많이 없다는 건 좀 의외긴 하네요. 그 말은 많이 나왔어요. 돈 애플이. 내고 가야지. 아 김영남 그러니까 때문에. 돈 내고 가야지. 돈 내고 자기들이. 가야지. 돈 내고 가는 것도 근데 좀 애매해요. 프레스로 갈 수 있지 않아요? 프레스니까. 근데 그거 돈 내고 자체가 간다고 그 하면- 표를 주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표를 랜덤하게 주는 지금 거였잖아. 셀렉션하고 있는데 애플 입장에서 이거 세트로 주는 거잖아요. 표 자체를 프레스한테 주는 순간 이거 김영란법 소지가 있죠. 왜냐면 그렇죠. 이 표 자체 공짜가 아니고 랜덤 셀렉트인데 주는 거잖아요. 표를 다양하게 만들면 되죠. 프레스표 공짜 이렇게 해서. 근데 프레스 표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이게 패키지로 나가는데 한국만 프레스만 나가는 거 만들어야 되잖아요. 한국을 위해서. 그러면 그 호텔이랑 비행기가 없는. 되게 좋은 생각이 났어. 청와대에 들어가서 제가 대통령이 됐는데 청와대에 들어가서 기자들을 보기 싫어. 그럼 청와대 입장료를 받으면은 5만 원 이상으로.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언론들이 난리가 나겠죠. 청와대에 농담입니다. 대해서 농담이에요. 정말 좋은 소리 쓰겠네요. 네. 저분이 가끔 저렇게 뜬금없는 얘기를. 지금도 별로 안 친한 것 같은데 돈 내라고 그러면 그렇네. 오늘 한 시간 1시간 반 네, 다 많이 돼가는 했네요. 어떠셨어요? 네, 처음 소감 물어보는 거 처음인 것 같아. 팟캐스트. 뭐 수다 떨다가 가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저희가 원하는 재밌네요. 컨셉이 딱 네. 그거예요. 네. 저희가 원래 처음부터 편집 같은 거 안 하고서 이제 녹음할 수 있는 걸 목표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안 해요. 뭔가 효과음 넣고 아 맞아요. 앞에 인트로 넣고 음. 그런 거 안 하고 자기소개도 안 하고 지금 아마 들으시는 분들 누군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은 자기소개는 했잖아, 다행히. 구분이 안 그러게, 된다고 했어요. 해버렸네요. 그러니까 게스트는 소개가 되는데 우리 아. 목소리는 이제 아니요 제 목소리는 구분이 되는 것 같고 두 분이 약간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어. 신기하게 올해는 거기 현지에서도 팟캐스트를 하나 녹음했거든요. 아. 그래서 어떤 거 두 개가 하셨어요? 됐네요. 쿠도군. 아 네. 맞아요. 구독은 한 거 네. 봤어요. 그래서 팟캐스트만 2번 하는 신기한 오. 해가 돼버렸네요. 한국에 IT 쪽 팟캐스트가 진짜 없는 것 없어요. 같더라고요. 생겼다 없어지고 계속 그러고. 네. 꾸준히 하는 이게 건 별로 없죠. CP가 얘기했던 것도 그런데 계속 하기가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계속 하기 힘들다 보니까 뭐 1년 넘는데 별로 없고 예전에 그렇죠. 나는 프로그래머다 거기서 이제 한참 열심히 하시다가 나쁘다가 많이 했죠. 사라지고 네. 저 없는 것 힘들어요. 두 네. 분이야 여기 계시면 되지만 저 맞아요. 매주 여기 와야 되잖아요.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그래서 하는 거죠 여기서. 서초보다 가까워졌잖아요. 서초보단 가까워져서 좋아요. 네. 저희 이제 같은 회사고 이제 여기서 하면 맞죠. 저희 부담이 없으니까 주로 하고 사실 게스트는 찾아가기도 하거든요. 원하시면은 네, 게스트는 당연히 우대해야지 너굴님만. 게스트가 아니라 호스트니까요. 네.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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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